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오늘 4월 1일 만우절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되게 해프닝 뉴스가 많더라고요. 뭐 폭스바겐이 폴츠바겐이라는 뭐 이름 바꾸고 그게 뭐 CEO가 장난쳤다는 말이 있는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겠다 이런 뉴스부터 또한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가 얼마 전에 비트코인을 많이 샀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을 전량 팔겠다. 근데 기사 제목을 들어가 보면 만우절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뭐 증권 관련 일을 하시는 분들이 아마 만들어서 퍼뜨린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하루 아마 만우절 해프닝 여러분들 많이 받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만우절 날이었고요. 오늘 시장이 되게 좋았습니다.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장의 흐름이 나타났고요. 4월 첫 스타트가 되게 나쁘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오늘 제 유튜브 어제 제가 좀 이제 하소연을 좀 한 것 같은데 구독자는 여전히 늘지 않습니다. 포기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작년 9월부터 처음 유튜브를 이제 시작했는데 구독자 10,000명 정도는 쉽게 모으겠지 이런 생각을 갖고 사실 했었고 사실 어떤 지금 광고 수익이나 이런 게 거의 없고요. 뭐 유튜브 수입도 거의 없습니다. 7개월째 달리고 있지만 수입이 좀 있으면은 사실 여러 가지 또 생각한 게 있었는데 거의 전혀 저희 거의 전무한 수준이기 때문에 뭐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뭐 시급으로 치면 뭐 거의 시간당 한 10원도 못 벌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어쨌든 주린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경제적 자유와 부를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주식시장을 제대로 종목들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을 같이 키워나가자는 의미에서 채널을 만들었었기 때문에 일단 제가 올해 9월까지는 최소한 왜냐 왜 9월까지냐 또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올해 9월까지는 시장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장 안 좋아지면 안 할 거냐 그런 건 아니고요. 어쨌든 열심히 더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봐주시는 응원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컨텐츠 제작에 많은 힘이 되오니 구독과 영상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여기 제목 뭐 오늘 매월 첫 거래일 날 이제 거래일이 아니더라도 주말이라도 항상 발표되는 수출 지표가 있습니다. 반도체 8.6%, 금액은 역대 세 번째. 낸드 이제 반도체는 디램과 낸드가 있죠. 대표적인 게 디램은 뭐 한국에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거의 전 세계 70에서 80%를 독과점을 차지하고 있는데 낸드는 거의 유가 6개 기업이 육파전을 하고 있죠. 뭐 마이크론부터 해가지고 밤에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가 있었고요. 거기에 따른 마이크론과 웨스턴 디지털이라는 이제 하드디스크로 좀 유명하게 알고 계실 수 있는데 웨스턴 디지털이 뭐 합작해서든 아니든 또 키옥시아라는 옛날 도시바 메모리인데요. 일본에서 이 키옥시아를 인수하게 될 거다 이런 소식도 장중에 있었습니다. 또한 뭐 이미 예고된 대로 3월 31일 날 바이든이 약 3조 원 달러 처음에 2조 원 달러였는데 그게 어느 순간 3조 원 달러가 갑자기 늘어나고 어느 순간 또 4조 원 달러 얘기도 있었는데 뭐 시장에서 예측한 데보다는 좀 안 나온 것 같아요. 2.25조 달러 원화로 한 2,500조 정도 되죠. 2,500조 정도 이 부양책 결국 발표가 됐고요. 여기서 핵심적인 건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중국 경제 이긴다 이거였습니다. 중국 경제 이긴다. 결국 중국이 미국에서 부양책을 발표하면서 중국이라는 말이 나왔던 것 자체가 미국에서 지금 내수 정책도 살리려고 하는데 내수와 대외 정책이 상당히 이제 엮이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건 넘겨서 살펴볼게요. 자, 오늘 꼭 알아야 할 뉴스 이 코너는 꼭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 코너가 좀 길어져서 뺄까 했는데 정말 이거를 얘기하고지 않고서는 앞으로의 시장 방향, 그러니까 하루하루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꼭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뉴스들을 제가 세 가지 포인트로 항상 집어서 얘기를 하는데 가급적 뭐 미국 얘기 그리고 뭐 한국 얘기, 한국 시장 얘기 그리고 거기에 기업이나 어떤 뭐 경제 이런 뉴스를 좀 가져오는데요. 자, 아메리칸 잡스 플랜이라고 이게 부양책 제목입니다. 인프라
제조업, 반도체, 법인세 인상. 이 정도 네 개가 좀 하이라이트한 것 같아요. 인프라 정책에 투자하겠다. 결국에는 교량과 도로, 물, 인터넷, 이런 주거 개선 이런 거 그리고 제조업 R&D 지원에 5,800억 달러. 이게 아마 반도체 쪽으로 좀 많이 갈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노인과 장애인 지원, 즉 저기 서민층 그쵸? 못 사는 힘든 그런 직접 4천억 달러를 지원하겠다 이런 거였고, 그럼 이거 거의 2,500조를 어떻게 조달할 거냐? 이게 결국엔 비용 충당은 15년 가까이 하겠고, 지출은 8년 동안 하겠다. 2,500조를 올해 내내, 올해 한 해만 지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마어마한 재정 부채가 생기겠죠. 그래서 법인세 인상을 통해서 활용하겠다. 근데 트럼프 때 32%의 법인세가 21%로 낮춰졌었거든요. 이게 근데 트럼프 때로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니라 28% 이렇게 약 중간치로 법인세 인상만 포함시켰고, 국가 간 법인세 평준화를 위해서 세계 최저 법인세율을 13%에서 21%로 유도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자, 핵심은 반도체 그리고 친환경으로 불리는 지금 전기차, 태양광, 뭐 이게 ESG랑 연관이 될 거고요. 배터리, 5G 네트워크 이런 것들의 혁신을 통해서 아까 제목에서 말씀드렸지만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기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최근에 중국에 작년부터 반도체 굵기 이거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 미국 시장이 최근에 그 이제 반도체 쇼티지,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 뭐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계속 쇼티지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인프라는 사실 토목이나 어떤 그런 부양책, 인프라가 가장 사실 연관된 게 시클리컬 업종이거든요. 시클리컬 업종. 시클리컬 업종에 대해서는 당연히 컸었는데 오히려 이 정책이 발표하고 밤사이 미국이 나스닥이 강했어요. 나스닥이 강했고 오히려 다우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죠? S&P 500도 강했고, 다우가 전통적으로 시클리컬 업종이라고 하면은 나스닥은 혁신적인 기술 관련주, S&P는 뭐 짬뽕된 그죠? 500개 기업이 들어간 그런 지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결국 반도체 굵기를 이번 부양책에서 저는 발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과의 경쟁 관계를 이기겠다. 이 말이 그 표현이라고 생각하고요. 빅테크 기업들, 흔히 빵이라는 기업들이 워낙 이익을 잘 내기 때문에 법인세 인상으로 인해서 이 기업들의 당기순이익은 줄어들 수 있지만, 이 성장하는 작년에 코로나 때도 성장하는 그런 속도나 이익의 규모로 봤었을 때는 법인세를 내고도 어떤 기업에 어떤 또 다른 어드밴티지를 분명히 줄 거라고 생각하고, 아까 얘기 드렸지만 제조업, 지금 미국이 반도체 생산 기지는 거의 없는 상황이잖아요. 파운드리 같은 것도 대만의 TSMC를 이용하고, 그런 제조업과 R&D 지원, R&D는 결국 이 빵 쪽으로도 갈 수도 있고요. 결국 그런 어떤 지원으로 법인세 인상에 대한 어떤 지원책을 분명히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한국 얘기입니다. 3월 수출 오늘 매월 첫날 발표되죠. 538억 달러로 발표를 했고요. 전년비 YOY 16.6%. 작년 3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저효과가 반영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3년 만에 5개월 연속 증가가 중요한 것보다 보면은 반도체는 9개월 연속 좋았고요. 자동차는 15.3%, 반도체 8.6%. 자동차는 3개월 연속이에요. 수치는 커 보이지만 석유화학은 48.5%. 왜 이렇게 증가했냐? 유가가 많이 튀었죠. 3월에 그죠? 유가 뭐 감산이 뭐 불확실하니 뭐 이러면서 유가가 많이 텄습니다. 그 유가에 대한 가격이 전이되면서 가격이 판가력이 전이되면서 석유화학 업종, 그리고 최근에 뭐 라텍스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업황이 좋으면서 역시 좋았고, 가전도 좋았고, 가전 뭐 LCD나 뭐 이런 것도 다 포함이죠. 자, 2차 전지 어떻습니까? 정말 좋아요. 2차 전지 7개월 연속, 반도체 9개월 연속. 이 두 개가 핵심이었지 않나. 저는 오늘 SK이노베이션이 그 미국의 ITC 승소 뭐 이거에 대해서 이슈도 있었지만, SK IAT 즉 SK의 배터리 관련된 이제 그 회사가 이제 상장이 임박을 하고 있죠.
그런 내용 때문에 SK이노베이션이 더 오른 것도 있고 LNF 이런 소재 업종 있잖아요. NCMA 양극재 들어가는 지금 보면은 배터리 소재 수출입 데이터를 자세히 살펴봐도 월 기준 최고 수출액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게 반영된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역시 시장에서는 그러면서 이 반도체랑 2차 전지가 움직인 그런 하루였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어땠죠? 아침내 코스피가 강했고 코스닥은 마이너스도 돌았었는데 지수만 보면 코스닥이 더 많이 올랐고요. 코스피는 외국인이 이끌었고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들어왔습니다. 미국의 마이크론 얘기 조금 이따 더 자세히 하겠지만 밤사이 실적이 나왔고 가이던스가 나왔고 오늘 아시아 시장에서 이 키옥시아를 인수할 수 있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키옥시아의 지분을 4조 원 가까이 투자한 게 SK 하이닉스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인수가 마이크론이든 웨스턴 디지털이든 하게 되면 SK 하이닉스가 비싼 가격에 또 익시트 할 수 있는 그런 호재 약간 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LG전자도 상당히 좋았어요. 얼마 전에 애플카, 뭐 LG 마그나랑 해서 나왔었고 제가 구강모 회장의 변신, LG그룹의 변신 이런 유튜브 제 채널에 올린 적도 있는데 그렇게 좀 수순대로 가는 것 같아요. 스마트폰 결국 철수 결정했다 이런 소식이 있었고 애플카 때문에도 이렇게 반등이 세게 나왔었는데 거기서 또 스마트폰 적자 사업 철수 결정하면서 결국 전장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LG전자랑 뭐 LG노텍, LG 계열사들이 실리콘웍스 뭐 이런 웨이퍼까지 해가지고 그죠? 결국에는 움직이는 그런 LG그룹을 다시 보게 되지 않나. 최근에 하나그룹이 제가 어제도 UAM, 어반 모빌리티, 인공위성 사업, 그죠? 이런 통신이죠. 결국 6G로 넘어가는 이런 신사업으로 하나그룹이 달라진다 했는데 저는 올해 핵심은 이 하나그룹과 LG그룹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이크론 얘기입니다. 마이크론 얘기 잠깐 하고 갈게요. 반도체는 제 반도체 영상을 뭐 다른 것들 예전에 올린 것들 보시면 알겠지만 크게 디램과 낸드로 그죠? 낸드로 구분되고요. 디램은 아까 얘기했지만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전체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요. 이 낸드는 보시면 여기 2020년 4분기 기준, 작년 기준인데 자료는 트랜스포드에서 가져왔고요. 삼성전자가 압도적으로 역시 1위고요. 키옥시가 이게 도시바예요. 도시바 옛날에 도시바 메모리. 그 도시바 메모리에서 요 반도체 부분 낸드만 사업 부분을 띄워가지고 한 게 키옥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웨스턴 디지털, 하드디스크 웨스턴 디지털 뭐 사신 분은 아마 아실 거예요. 들어보셨고 마이크론, 뭐 인텔, 하이닉스 이 정도 돼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 이 디램 시장은 계속 쇼티지가 지금 나고 있어요. 쇼티지 나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풍기 현상이고 디램이 되게 업황이 계속 슈퍼 사이클이다. 그 슈퍼 사이클이 17년과 비교하는 18년까지 비교하는 사이클과는 매우 다른 게 이땐 클라우드만 되게 호황이었거든요. 지금 어떻습니까? 이 디램 쪽 5G 계속 얘기 드리지만 자율주행 그죠? 그리고 뭐냐 자동차 전장 쪽 PC 모바일 이건 기본이고요. 다양한 부분에서 수요가 강세이기 때문에 이 디램이 계속 쇼티지 작년에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재고를 쌓아두지 않고 캐펙스 투자도 전방 산업에서 안 됐었기 때문에 지금 경기 회복과 맞물려서 엄청난 호황을 누릴 수 있고 디램 가격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아주 1, 2분기 이런 단기적인 옛날에 2017년, 18년의 호황 때랑은 또 다른 분위기라는 거를 마이크론 실적 발표하면서 얘기를 했고요. 낸드 플래시 업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키옥시아를 만약에 그 이제 정말로 이 웨스턴 디지털을 인수할지 마이크론 인수할지 모르는데 뭐 합쳐서 인수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 없어지고 뭐 여기랑 여기 하면 마이크론과 웨스턴 디지털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약간 4강 구도로 갈 것 같아요. 4강 구도. 인텔은 지금 낸드 쪽에서 좀 약간 탈락되는 분위기죠. 왜냐? 탈락되는 게 아니라 인텔의 낸드 사업부를 SK 하이닉스 사업 부문에 인수했잖아요. 작년에. 그래서 하이닉스가 요 포유에서는 지금 4위로 보이지만 원래 실질적인 2위입니다. 2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런 내용이 있었고 마이크론 실적 가이던스에서 결국에는 상당히 눈여겨볼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 사이클 2017년 18년 이 사이클과 비교해서는 정말로 모바일 서버 클라우드 PC 그리고 전장 뭐 5G 자율주행 다양한 그런 이슈로 인해서 디램 가격 상승을 2분기 이후에도 계속 보게 될 수 있다. 좀 우려는 좀 존재할 수 있지만 피크아웃에 대해서 공급 측면을 살펴보면은 웨이퍼 출하는 3분기부터가 본격 확대되기 때문에 결국 그 디램의 판가는 기대 이상의 수준에서 계속 상승이 이어나갈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바이든의 2000조, 2500조죠. 거의 2500조 인프라 부양책. 이 얘기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이 결국 친환경, 아니 부양책 하면은 시클리컬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이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신 분 있지만 제가 한 요 2, 3일 동안 시황에서 계속 말씀드린 게 시클리컬 업종 많이 올랐다. 많이 올랐고 연초 대비 YTD로 많이 올랐고 오늘 대한해운이 2천억인가 유상증자했죠. 뭐 대한해운의 HMM 그리고 페노션 그리고 대한해운까지 해가지고 뭐 상선이랑 뭐 벌크선 뭐 요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대표적인 운송 관련된 시클리컬 업종이거든요. HMM도 제가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뭐 2011년에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10년 힘들었다가 이제 작년에 이후에 템버건데 요거 먹으신 분이 얼마나 될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힘든 산업이었고 이 경기 회복이 결국 1분기, 2분기 되게 미국도 지금 GDP가 상승이 이렇게 올라가는 걸로 지금 나오는데 그리고 차츰차츰 내려갑니다. 이게 마이너스는 아니지만 코로나 때 0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결국 피크아웃을 치면은 이 시클리컬 업종들의 계속 연속적인 성장성은 실적은 담보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뭐 어느 증권사에서 성장주는 안 되고 가치주가 지금 더 빛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했지만 저는 매우 맞지 않는 소리다 이런 얘기까지 드렸습니다. 자, HTS 보면서 시장 설명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 어땠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코스피 0.85% 14조 코스닥 1% 오르면 965포인트 엊그저께 거의 880포인트가 깨졌었는데 벌써 어느덧 다시 1000포인트를 녹화하러 오고 있습니다. 자, 시장 매핑 자료 보면은 전기전자 화학업종은 강했고요. 전기전자 뭐가 강했죠? 하이닉스가 6% 올랐고 LG전자 6%, 뭐 삼성전기 2.4%, 삼성전자 1.8%, 전기전자 상위 업종이 다 강했어요. 다 강했고 화학업종은 어땠죠? LG화학, SK이노베이션 2차전지 관련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죠? SKC 아까 말씀드렸지만 배터리 소재 이쪽에서 동박을 가장 지금 선호하는 업종으로 저는 SKC를 사실 봐요. LG마트리즈보다 캐파 증설을 이미 많이 했고 이 공장이 완비되면 세계 거의 1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화학과 전기전자가 이끌었다. 나머지 어땠죠? 금융업, 운수장비, 뭐 의약품 바이오 오늘 좀 안 좋았고요. 철강금속, 운수창고 대표적인 보험업 R 최근에 국제금리 계속 올랐죠. 1.7% 이미 넘었어요. 밤에도. 근데도 나스닥 강했죠. 그러니까 금리는 금리에 적응하고 있고 시장은 오늘 시클리컬들 다 힘들었어요. 일부 종목 빼고는 성장주 위주로 올랐습니다. 성장주 위주로 올랐고요. 코스닥 어떻습니까? 코스닥은 당연히 웬만한 그 혁신 성장하는 기업들이 포진한 게 코스닥이고요. 여기도 운송장비 약했고요. 출판맥제, 뭐 제조 이런 거 강했고 출판맥제 뭐가 강했죠? 서메이지, 애니등률 약간 정치 관련주도 비트코인 관련주도 이런 게 좀 강했네요. 이쪽은 그래서 약간 괴리감이 느끼는 5%가 올랐습니다. 자, 지수는 어땠죠? 코스피 완전 60일선 위로 올라왔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린 이 삼각수렴형 이거 삼각수렴형을 잠시만요. 이게 펜이 없어서 여기는 펜 좀 하겠습니다. 자, 삼각수렴형 이게 아닌데 자 삼각수렴형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좋은 모습이에요. 오늘 저는 수급 보면은 잠깐만요. 코스닥도 차트를 보면 야 이게 60일선에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이거는 밑으로 안 내려간다는 겁니다. 자 수급도 보면은
너무 좋아요. 외국인 5,700억. 자, 이거를 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CFD 그동안 뭐 가세 이슈 이거 있었다고 했는데 이 CFD가 그런 가세 이슈 있었던 거는 결국 개인이 이 계좌를 이용하면 이 외국인이 잡혔었거든요. 외국인이 결국에는 계속 마이너스로 좀 잡혔고 별로 판 건 없지만 그렇게 된 게 개인이 작년 말에 들어왔던 지금 CFD 잔고가 어제 사주라고 했었는데 이런 부분이 좀 매도세가 나오면서 매수가 단타가 많았고 했으면서 외국인 수급에 잡히지 않았을까. 이제는 그 수급이 조금은 실질적인 외국인이 잡히지 않을까. 물론 CFD가 아예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세금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이 반영된 것 같고요. 코스닥 외국인이 많이 샀습니다. 기관도 샀고 오늘 연기가 어땠습니까? 오늘도 팔았네요. 하지만 코스닥은 샀습니다. 코스피는 팔고 코스닥은 사고 있는 연기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변동성 지수 살펴볼까요? 완전히 내려왔습니다. 20 밑으로 내려왔고요. 20 원도로 지난번에 거의 저점까지 내려왔는데 여기서 또 올라가면은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데 오히려 저는 이 변동성과 이 오늘 거래대금 수급이 손바뀜이 일어났다는 게 지수가 정고점을 이상으로 달려갈 수 있는 즉 4월 중순부터 나올 수 있는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부터 나오면서 위로 방향을 지수가 가는 방향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종목들 살펴보면요. 대형주 위주로 보면은 아까 얘기 드렸죠. LG전자 강했고요. 휴대폰 적자 사업 벌인다. SK이노베이션 뭐 이슈 여러 가지 있었죠. ITC 승소모 관련 이슈도 있었고 SKIAT, SK이노베이션이 대주주지만 그 배터리 관련 이제 자회사 상장을 또 앞두고 있고요. 하이닉스 마이크론 관련 이슈로 강했습니다. 삼성전자보다 강했다는 거 아까 키옥시아 지분 투자했던 4조 가까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엑시트 그런 것도 있었고 낸드 아까 그런 부분이 4강 구도로 가면은 하이닉스에게 더 기회가 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시장에서 반영이 됐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저 대표적인 시클리커 업종, 조선업종, 뭐 철강업종, 건설업종, 화학업종 다 약했습니다. 시장 대비 엄청 약했고요. 효성 3인방 계속 맨날 강하더니 오늘 시장 오르니까 역으로 떨어지네요. 실적으로 많이 올르긴 했는데 정말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얘도 3분기 4분기가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너무 많이 올라서 차익 실현 물량 나왔고 전기차랑 수소 친환경 관련주들 너무 좋았죠. 너무 좋았고 전기차가 아까 말씀드린 소재 쪽에서 지금 월 기준 최고 수출액을 거의 동박 양극재 이쪽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동박 양극재. 그래서 제가 일전에 그 폭스바겐 이슈 나오면서 얘기 드린 적이 있어요. 아니 이 셀 업체들 LG화학이나 삼성 SDI 뭐 원통형을 파우치형 뭐 각형 이런 쪽을 안 쓰는다고 해가지고 이쪽이 좀 일부적으로 센티가 떨어지는 건 맞겠지만 이쪽 포스코케미칼 뭐 LNF 특히 LNF 같이 그 이제 원통형의 테슬라 향으로 95% LG 화학을 통해서 LG 에너지 솔루션 통해서 들어가는 기업이 굳이 같이 빠질 이유가 없다 하면서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거의 전고점을 다가오는 기업을 뭐 3월 초 대비 아마 한 달 만에 한 30% 올랐을 거예요. 6만 원 초반까지 빠졌었으니까. 그래서 양극재 특히 소재 업종은 잘 보자 이런 얘기도 드렸었는데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이쪽 별 볼일 없었어요. 엔터나 뭐 펄어비스 게임주가 좀 올랐고요. 이거 액면 분할을 하기로 했잖아요. 그리고 여행주, 화장품주 그냥 별 볼일 없었고 헬스케어 어땠죠? 헬스케어가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최근에 많이 떨어졌던 큐리언트가 좀 반등이 나셨고 매드팩터가 확실히 요새 좀 강한 모습이에요. 바이넥스는 스푸트니크 뭐 정부에서 뭐 그런 일 없다 뭐 하면서 좀 떨어진 것 같고요. 어제 급등했었는데 수젠텍 뭐 이런 거 좀 강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났을 거예요. 시즌도 그쵸 550명이가 오늘 발생했잖아요. 그 이놈의 코로나 죽을 생각이 없어요. 자 IT 반도체입니다. 핵심입니다. 원익 IPS 장비주부터 해가지고요. 뭐 후공정 한미 반도체 오늘 신고가 갈 거예요. 이유테크닉스도 그렇고 K시테 뭐 장비주들 하나마테리얼즈 소재 오늘 TCK 20만원 장중에 넘었었어요. 싱링 하는데 이것도 유튜브에 영상 올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처음 올렸을 때 대비 한 2배 이상 오른 것 같습니다. 정말 반도체 사이클을 잘 타면은 워렌 버핏 부럽지 않다 이런 말씀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의 핵심은 이겁니다. 장비 미국 장비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고
미세아 가는 것들에 대해서 관련주들이 오르고 있고 OSAT, TSMC나 뭐 삼성전자 같은 파운드리에 대한 호재로 후공정, 대만 후공정 앵코 이런 거의 1등 기업들이 있는데 여기에 관련된 납품하는 뭐 벤더들 그리고 중국향 장비주들 미중 무역 이런 전쟁으로 인해서 중국에서 필요로 한 장비를 미국 걸 못 쓰다 보니까 한국에서 중국 수출이 느는 그런 모습들 그게 다 이런 섹터로 움직이고 있고 역시 오늘 하이닉스 마이크론 그런 이슈도 크게 작용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핸드셋 쪽 어땠습니까? 핸드셋은 반도체보다는 좀 약했던 것 같아요. 반도체보다는 좀 약했고 대신 핸드셋 쪽에 반도체 쪽 비중이 컸었던 뭐 이런 서킷 업체들 뭐 이런 쪽은 상당히 강했었던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 프렌드 오늘 신고가예요. 인텍 플러스도 다시 정고점을 향해 가고 있고요. 근데 오늘 신성장으로 최근에 강했던 하나시대는 오늘 보합에 끝냈지만 5G랑 인공위성 이런 쪽은 오늘 좀 약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이 좀 길어졌는데요. 자세히 설명드리다 보니까 계속 길어지네요. 10분 내로 끊고 싶은데 아무도 안 보는 걸 저 혼자 너무 열심히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하. 어쨌든 정리해보면 바이든의 미국인 일자리 계획 뭐라고 했죠? 아메리칸 잡스 플랜, The American Jobs Plan 대규모 부양책 발표됐고 국내 오늘 3월 수출입 동향 538.3억 달러 역대 세 번째 수치입니다. 마이크론 1분기 실적 상향 예상보다 좋게 나왔고 2분기 그리고 앞으로 디램 가격에 대해서도 추세적인 상승을 예견할 수 있다. 낸드 쪽에 비중 2위를 차지하고 있는 키옥시아 사실 아까 SK하이닉스가 인텔 쪽에 사업 부문을 받았기 때문에 실질적인 2위라고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키옥시아도 비중이 꽤 큰데 이 부분을 마이크론 혹은 웨스턴 디지털 혹은 같이 해서 인수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6강 구도가 4강 구도로 가면서 하이닉스한테도 삼성전자한테도 기회될 수 있고 낸드도 디램처럼 우리나라 정말 SK 삼성이 상당히 큰 포션을 차지하는 기회가 또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얘네가 먹으면 얘네가 파이는 올라가 있지만 거기에 따른 낸드 같은 경우에는 이 쌓는 약간 적층하는 그런 기술에 따라서 정말로 좀 판이 갈려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세계 주식시장 시가 중에 12경 원, 12조가 아니라 12경 원화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것도 오늘의 좀 시장의 하이라이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거품이냐 아니냐 자꾸 이것만 보면 거품이라고 할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세상이 많이 바뀌었고 그 안에서도 계속 훌륭한 기업들이 이익을 계속 우상향을 만들면서 가고 있는데 당연히 전체 자산도 늘 거고 부채가 늘어나는데 자산은 줄으면은 정말 위험하겠지만 자산이 같이 이렇게 늘어나면서 전 세계 부채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는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저는 주식 분석하는 남자였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